반도체 소자 제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요 세미컨덕터, 실리콘, 저메늄,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배웠습니다. 한번 반복을 해볼 것 같으면 우선 밑에 밴드, 밸런스 밴드를 볼 것 같으면은 세 개 세미컨덕터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밸런스 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위에 있는 요 밴드가 요걸 위에 있는 밴드를 헤비 홀 밴드라 그래요. 헤비 홀 밴드. 그다음에 요거를 라이트 홀 밴드라 그러고, 요 밴드를 스플리트 오프 밴드라고 합니다. 그 세 개의 밴드가 감마 포인트에서 축퇴가 되어 있고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실리콘과 저메늄이 그리고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컨덕션 밴드 쪽을 볼 것 같으면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여기 있으므로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요점과 같은 K 축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실리콘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100 디렉션, 위그너사이트 셀에서 X 디렉션 쪽에 X 방향 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이 여기. 그래서 K 벡터, K 웨이 벡터가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저메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이쪽 111 디렉션 L 방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저메늄 역시 K 값이 웨이 벡터가 일치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배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이 부분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관찰할 적에 들여다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것 같으면 고체물리하는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양자역학 문제를 풀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밸런스 밴드가 아까처럼 세 개의 밴드가 축퇴되어 있다 그랬죠.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헤비 홀 밴드라고 그러고, 여기를 라이트 홀 밴드. 홀이 뭔지, 헤비 홀이 뭔지, 라이트 홀이 뭔지는 곧 배우게 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헤비 홀 밴드, 얘를 라이트 홀 밴드, 얘를 스플리트 오프 밴드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밴드가 감마 포인트에 축퇴가 되어 있습니다.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컨덕션 밴드 쪽을 볼 것 같으면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은 L 포인트에 있고 L 지점에 있고, 그죠? 그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경우에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감마 포인트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일직선상에 같은 축상에 있어요. 컨덕션 밴드에서 그 다음으로 낮은 점은 어딘가요? 여기 있죠. L 포인트에 있죠. L 포인트. 그 다음으로 낮은 점은 여기 있어요. 그죠? X 포인트.
감마 포인트가 가장 미니멈이고 그 다음에 L 포인트, 그 다음에 X 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경우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밴드 갭 얼마죠? 1.4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죠? 이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요 간격을 1.4 일렉트론 볼트 밴드 갭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리콘의 경우에 우리가 밴드 갭을 얘기했어요. 밴드 갭.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 여기. K가 어긋났다 그랬어요. 요 차이를 밴드 갭이라고 그랬고, 요 밴드 갭이 실리콘의 경우에는 약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그랬죠. 1.1 일렉트론 볼트. 저메늄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여기 L 포인트에 있고,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은 역시 감마 포인트에 있어서 K 값이 어긋나 있는데, 그 밴드 갭의 크기가 약 한 0.7 볼트 정도 됩니다. 되겠어요? 이걸 밴드 갭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마 포인트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낮은 레벨 이 L 포인트에 있는데, 이 L 포인트와 이 포인트, 이 감마 포인트 사이의 이 간격이 한 0.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해서 선생님이 왜 그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이 같은 K 축상에 있는지, 아니면 K 축상에 동일한 K 축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긋나 있는지를 중요시 여겼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럽니다. 지금 앞에 그려져 있는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복잡하게 보이는 꼬불통꼬불통한, 뭐 어쨌든 포물선 라이크한, 파라볼라 라이크한, 포물선과 비슷하죠? 포물선과 비슷하게 생긴 이 복잡한 모양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만을 발췌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감마 포인트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포물선 닮은 모습을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꾸불렁꾸불텅한 모습이 이렇게 있죠. 윗부분은 다 그리지 말고 여기만 감마 포인트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축상의 밸런스 밴드도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한편 실리콘이나 저메늄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같은 감마축에, 같은 K축에, 같은 감마 포인트에 있지 아니하고 어긋나 있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가 미니멈 되는 부분의 그림을,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되는 밸리란 표현을 합니다. 밸리, 계곡을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놨습니다.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밑에 밴드에 있는 전자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줘가지고 에너지를 주어서 여러분 줄 수 있는 에너지는 뭐 빛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아니면 뭐 미케니컬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를 주어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올렸어요. 컨덕션 밴드로 올려요. 올리면 여기에 머무르고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 머물러 있던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면서 여기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에너지와 이 밑에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분출을 하겠죠. 그죠? 바깥으로 내보낼 거예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운 위치 에너지가, 일렉트론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일로 떨어지면서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낸단 말이죠. 그래야 에너지 컨서베이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E2에서 E1이 뭐 빛으로 발광이 되면 Hν 혹은 람다분의 Hc 만큼의 파장 혹은 진동수를 갖는 빛이 발광이 되겠죠. 라이트 이미팅이 될 거예요. 그죠? 물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컨서베이션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컨서베이션 돼야 돼요?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죠.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디퍼런스만큼이 빛으로 발광을 하게 될 것이고 빛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고 반응 전에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던 모멘텀 운동량의 크기는 H 곱하기 K잖아요. H 바 곱하기 K잖아요. 여기 H라고 써 있는데 H 바예요. H 바 하 K 플랑크 상수 곱하기 K니까 여기에 K 값을 가지고 있다가 반응 후에 전자의 K 값이 여기니까 K 값이 그대로 똑같죠? 똑같으니까 뭐 델타 K가 얼마예요? 모멘텀의 디퍼런스가 제로죠. 모멘텀의 차이가 없으니까 쉽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모멘텀은 자연스럽게 여기 레벨에서 여기 레벨로 떨어지면서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K 값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죠? 한편 실리콘이나 저메늄 같은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를 내가 에너지를 줘서 펌핑을 해가지고 위에 밴드로 올려놓게 되면 이 올라온 이 전자가 밑으로 떨어질 적에 역시 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E2라는 에너지와 E1이라는 에너지의 차이만큼 빛이 나올 것이고, 그죠? 동시에 이제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되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가 갖는 모멘텀 여기에 해당되는 K 값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H 바 곱하기 K 반응 후에 일렉트론의 모멘텀 H 바 곱하기 EK 그죠? 여기에 K 값 여기에 K 값 K 값이 다르니까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일어나지 않죠?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그죠? K 값에 어떤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성립이 되려면, 충족이 되려면 어떤 다른 입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런 실리콘이나 저메늄 같은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 우리가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라고 불러요.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이 같은 K 축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효과적인 라이트 이미팅, 발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같이 다이렉트 세미컨덕터는 아주 우수한 발광 소자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실리콘이나 지오메늄 같이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이 같은 K 축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미컨덕터를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라고 하고 이러한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는 여기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빛을 결코 발광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발광 다이오드의 머티리얼 캔디데이트가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를 좀 바꿔놓고 에러가 있으니까 바꿔 쓰겠습니다. H바죠. H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이 같은 K 축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미컨덕터,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 미니멈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으로 이르 떨어지면서 빛을 발광할 수가 없어요.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는 헤비 홀 밴드와 라이트 홀 밴드와 스플릿 오프 밴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개가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얘기를 했어요. 컨덕션 밴드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감마 밸리에 있을 수도 있고 실리콘 같으면 X 밸리, 저메늄 같으면 L 밸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K 축상에 있으면 우리가 다이렉트 세미컨덕터 아니면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로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에너지 밴 다이그램의 모양을 보면은 어쨌든 생긴 모양이 뭐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포물선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파라볼릭하다 그랬어요. 파라볼라 라이크해 보인다. 포물선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포물선. 우리가 이미 과거에 프리 일렉트론의 경우에 모멘텀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가 이게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로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EM분의 H제곱 K제곱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 지나가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리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와 모멘텀 P 사이의 관계가 EM분의 P제곱이니까 P는 H바의 제곱의 K제곱 이렇게 되죠. EM분의 H바의 제곱 K제곱. 그죠? 그죠? 이 식에서 우리가 양변을 K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K에 대해서. 그러면 양변을 K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K의 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2가 튀어나와서 N분의 H바의 제곱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왜 미분을 하느냐? 하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천재와 둔재의 차이점이죠. 두 번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K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N분의 H바의 제곱. 그러니까 다시 써보게 되면 요 M, 매스, 질량은 에너지를 K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를 분모로 하고 분자의 H바의 제곱 이런 표현식이 되죠. 이 식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대한 물리적 현상을 암시하고 있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전기가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아하, 어떤 파티클의 매스, 질량이에요. 질량. 파티클의 매스를 정의를 할 적에 앞으로는 그 매스가 갖는 EK 릴레이션으로부터, EK 릴레이션이 뭐예요? 에너지 밴 다이그램이죠. 에너지 밴 다이그램, EK 릴레이션으로부터 어떤 파티클, 우리 지금 전자잖아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전자가 어떤 밸리, 예를 들어 감마 밸리, L 밸리, 이런 밸리, 전자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전자가 여기 L 밸리에 있다. 전자가 X 밸리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여기 감마밸리에 있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EK 릴레이션에서 이 부위에 파라볼라 닮은 이 포물면 닮은 이 EK 커브를 두 번 미분을 해가지고 H바이 제곱으로 나누면 그때 질량이 된다 이러니. 그때 이렇게 정의된 질량을 우리가 유효 질량, effective mass라고 부릅니다. effective mass.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effective mass를 가지고 앞으로는 periodic한 포텐셜이 만드는 그 영향을 다 배제하고 이제는 이 새롭게 가지는 이 매스를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하처럼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였던 뉴턴 역학에서 사용했던 F equal ma 이런 뉴턴 역학의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만들었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다이아몬드 레티스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FCC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그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격자점에 실리콘 아톰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아톰의 제일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 이 이온화가 됐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이온들이 그 다이아몬드 레티스와 레티스의 격자점 사이사이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움직이는 전자, 이온화돼서 원자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 전자들의 거동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미시의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레티스라는 미시의 세계에서 전자가 거동을 하니까 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함수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한 웨이브 펑션으로부터 전자는 어디에 있음직하겠구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러한 각 격자점에 놓여 있는 실리콘 아톰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에 의한 영향이 어디에 스며들어간 거예요? 여기 EK 릴레이션에 이미 들어가 있어 버린 거라고. EK 릴레이션에 반영이 돼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EK 릴레이션으로부터 이런 두 번 미분한 관계식을 계산해 가지고 새로운 매스를, 새로운 질량을 계산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격자점에 놓여 있는 아톰들의 존재를 없는 걸로 치고 아예 그냥 걷어채워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매스를 가지고 그 새로운 매스를 가진 전자가 마치 자유전자인 것처럼 거동하는 방정식, 과거에 썼던 뉴턴의 방정식을 그대로 쓰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아주 간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이 effective mass라는 거예요. effective mass. 알겠어요? effective mass. 오케이? effective mass. 그러면 여기까지 되죠? effective mass.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그 다음 코멘트 잘 노트 정리하세요. 여기가 지금 감마밸리 여기 옆에 밸리를
뭐라 그랬었죠? L-밸리라 그랬어요. 여기를 X-밸리라 그랬었어요. 전자가 만약에 밸런스 밴드에서 에너지를 받고 전이대가 돼서 감마밸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죠?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을 하면 어쩌면 얘가 또 이 L밸리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더 줘서 X밸리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도 머무를 수가 있고 여기 L밸리에도 머무를 수가 있고 X밸리에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물론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니까 감마밸리에 머무를 확률이 제일 높겠죠. 전이가 되면 여기 주로 머무르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이런 감마밸리에 머무를 때와 옆에 있는 L밸리에 머물러 있을 때 전자의 거동은 상당히 완연하게 달라요. 만약에 감마밸리에 얘가 머물러 있다면 이 감마밸리는 생긴 게 L밸리에 비해서 뾰족해요. 얘는 뭉툭하죠? 둘이 뭉실해요. 그러니까 포물선의식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운 포물선의식으로 하면 얘는 뭐예요? y 이퀄 10만 x제곱 이런 꼴이고 얘는 y 이퀄 x제곱 뭐 이런 꼴이죠. 맞죠? 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자가 여기 감마밸리에 존재할 때의 effective mass는 이게 뾰족한 밸리니까 이게 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두 번 미분한 값이 어떤 함수를 k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뭐죠? 기울기예요. 두 번 미분하면 뭡니까? 공률이에요. 공률, curvature. 그죠? 공률 두 번 미분하면. 그래서 만약에 포물선이 뾰족하다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값이 크죠. 뾰족하면 두 번 미분한 값이 커요. 만약에 아까 그 L밸리처럼 여기 있는 뭐 L밸리 옆에 이 밸리 X밸리 일단 뭉뚱뭉뚱하죠. L밸리나 X밸리나 이런 뭉뚱뭉뚱한 밸리들은 두 번 미분하면 값이 작아요. 아하, 뭘 암시해요? 일렉트론이 감마밸리에 존재하게 되면 L밸리나 X밸리에 있을 때보다 effective mass가 작아져요. 이 값이 커지니까 이거의 분모의 역수니까 mass가 작아져요. 질량이 작아져요. 아하,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걸 오늘 배웁니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밴드 아랫밴드에 있는 전자를 내가 에너지를 주어서 컨덕션 밴드로 전이시키면 위로 올려버리면 주로 감마밸리에 머무르게 돼요. 따라서 매스가 상당히 적어요. 한편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밴드에 있는 전자를 내가 에너지를 줘서 위에 밴드로 끌어올리면 펌핑을 시키면 얘는 어디로 가요? X밸리로 가요. X밸리는 뭉툭하니까 이펙티브 매스가 커요. 더 쉬운 말로 매스가 무거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 있을 때는 몸무게가 덜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레티스 사이를 움직이는 전자, 레티스와 레티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전기 전도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기의 전도도, 그죠? 레티스와 레티스 사이 움직이는 이 전자. 이제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실리콘은 빼버리고 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적에 그 전자가 갖는 질량이 effective mass라 그랬죠. 그 effective mass가 여기 있을 적에 effective mass가 여기 있을 적에 effective mass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아마도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갈륨 아르세나이드 가지고 여러분이 가령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실리콘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컨덕티비티가 좋으니까, 그죠?
매스가 작아지면 컨덕티비티가 좋아지는 거죠. 거동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트랜지스터가 빠르게 동작을 할 것이다. 스위칭 동작이 빠를 것이다. 전기공학도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이동도라 그러죠.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훨씬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실리콘보다 좋습니다. 지금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이펙티브 매스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라는 걸 오늘 중요한 개념을 학생들이 배웠고, 이펙티브 매스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떤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펙티브 매스로부터 그 다음 개념으로 뭘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일렉트론 모빌리티. 전자 이동도라는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얘기죠. 민첩성을 얘기하는 일렉트론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이 실리콘에 비해서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장점이 많죠? 첫째 무슨 장점이 있어요? 다이렉트 세미컨덕터니까 빛을 발광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 감마 밸리가 여기 있는 X 밸리에 비해서 뾰족하니까 모빌리티도 좋고, 좋다는 장점은 다 가지고 있죠.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그죠? 모빌리티가 상온에서 실리콘에 비해서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10배 이상 좋습니다. 10배. 그죠? 10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이즈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적에. 그래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는 갈륨 아르세나이드 가지고 D램이나 SRAM이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아니하고 실리콘 가지고 만듭니다. 왜 그럴까?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를 담고 계속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모빌리티도 좋고 빛도 발광하고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실리콘에 비해서 훨씬 우세해 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책에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93페이지에 그림 3-6도를 한번 보세요. 3-6도. 요거까지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스트리트만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3장 전반부에. 자, 갈륨 아르세나이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밸런스 밴드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여기 감마 포인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그리지 아니하고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여기 감마 포인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L 포인트가 0.3 일렉트론 볼트 떨어져서 있고, 그 다음에 X 밸리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나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그리지 않고 또 중요한 부분만 네 군데 딱 그려놨어요. 여기랑 여기. 여기까지도 괜찮죠? 한편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여기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3족과 5족의 반도체죠. 3족과 5족의 반도체. 3족과 5족의 반도체는 이것도 이제 복잡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거 복잡한 부분은 다 띄워버리고 이 저자가 아주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 시선을 집중을 해야 될 부분만을 발췌해서 그려놨어요. 보면은 재밌게도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감마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X에 있네요. X에. 여기가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되는 데고, 그 다음으로 낮은 점이 L 포인트고,
오히려 감마가 제일 위에 있네요. 독특한 세미컨덕터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됐죠? 근데 우리가 학기 초에 3월 첫째, 둘째 주인가요? 나랑 처음 만났을 적에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요? 세미컨덕터의 종류, 네? 종류를 배우면서 세미컨덕터의 종류를 배우면서 뭐 세미컨덕터는 단원자로 되어 있는 엘리멘탈이 있고 그다음에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있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에는 두 개의 아톰을 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세미컨덕터가 있고 바이너리라 그러죠. 바이너리. 그다음에 뭐 이런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가 바이너리죠. 세 개의 아톰이 알로이 합금을 만드는 그런 세미컨덕터가 있다. 테너리, 쿼터너리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런 터너리를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알루미늄 X, 갈륨 1-X 뭐 이런 지금 세미컨덕터를 만들었다. 터널이죠. 일종의 터널이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터널을 만든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한쪽 하나의 FCC에다가는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늘어놓고 또 하나의 FCC에다가는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를 박아놓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가지고 퍼센테이지 몰 분율이 X% 대 1-X%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서서히 몰 분율을 여기 몰 분율을 X 몰 분율 그러죠. 몰 프랙션 그러죠. 몰 분율을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점진적으로 쭉 바꿔 나가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세미컨덕터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우리가 베가르드스 로라고 들어봤어요? 베가르드스 로, 베가르드스 로. 이게 우리가 베가드의 법칙을 한국말로 보관법이라고 그러죠. 보관법, 보관법. 베가르드스 로라고 그러죠. 네? 베가드의 로, 보관법이에요. 보관법. 그러죠. 한국말로 아마 초등학교 때에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보관법. 그래가지고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될 거냐? 에너지 그 밴드 갭이 뭐 x가 0이면 이 모양을 따라갈 것이고 x가 100이면 이 모양을 따라갈 테니까 그 사이에 몰 분율일 적에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겠죠. 그죠? 네.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보관법이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감마 포인트에서 본 밴드갭 1.43부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얼마쯤 되겠어요? 한 1, 2, 2.5V? 그러면 1.43부터 쭉 해가지고 뭐 2.5V까지가 직선으로 쭉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보관법상. 감마밸리에서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이 커브가 되겠죠. 그죠? 한편 X밸리에서의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사이의 이 간격은 초기에는 이거이 든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든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2.16 일렉트론 볼트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 여기에 있는 놈들이 2.16까지 이런 커브를 가르치겠죠.
되나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까지 가겠죠. 마찬가지로 L밸리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까지 가겠죠. L밸리는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커브를 그려놨을 적에 이 저자가 그린 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몰 프랙션, 몰 분율을 점차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면 0에서부터 요 교점에 이르기까지는 뭐예요? 이르기까지는 감마 밸리가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었다가 몰 프랙션 요거를 넘어서는 0. 이게 얼마입니까? 한 0.37? 37%? 37%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감마가 아니고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X 밸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7%까지는 이 터너리가 다이렉트 세미컨덕터다가 37%를 넘어서는 순간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가 된 거죠. 그죠? 더 쉽게 얘기해서 37%보다 적을 때는 발광 소자인데 37%보다 커지면 이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냥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가 된다. 그죠? 밴드갭을 엔지니어링 하려고 여러 가지 종류의 파장의 빛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터널을 만드는데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감마 포인트에서 X 포인트로 건너가는 순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의도한 것처럼 빛이 나올 수는 없다. 조심해라 하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 이게 밸런스 밴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가령 K축이죠. 축. 그러면 우리가 effective mass는 h 바의 제곱에 d 스퀘어 e dk 스퀘어 이런 표현식이 된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전자가 이 밑에 밴드, 이 밑에 밴드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죠. 이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존재를 할 적에 우리가 배운 이 effective mass를 적용을 할 것 같으면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EK를, 그죠?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음수, 또 한 번 미분하면 음수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존재할 적에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존재할 때 d 스퀘어 e dk 스퀘어가 음수가 되죠. 그죠? 음수가 돼요. 따라서 effective mass가 음수가 돼요. 그죠? 질량이 음수가 된다.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죠?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존재할 적에는 effective mass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되죠. 아무리 그 개념적인 이야기지만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존재할 적에 음수가 된다. 조금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 질량이 m인 이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전기의 세기가 이런 방향을 전기의 세기가 가해진다면 이 전자는 힘을 어느 쪽 방향으로 받아요? 이쪽으로 받죠. 그죠?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Q 곱하기 2.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Q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뉴턴의 법칙 F equal ma 맞습니까?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 a는 effective mass 분의 마이너스 q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뭐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q 이렇게 쓰고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붙어있던 마이너스를 여기다 꽂아요. 분모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m effective mass 이런 표현식이 되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사인을 여기다가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분모로. 그러고 나면 재밌는 것이 아하 우리가 effective mass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effective mass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전자가 특별히 밸런스 밴드에 있을 적에 의 거동을 이야기할 적에 effective mass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mass가 음수가 되는 이런 좀 거추장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자가 특별히 밸런스 밴드에 존재할 적에는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제는 effective mass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제 mass가 뭐가 된 거예요? 양수가 됐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Q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전하는 뭐예요?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존재할 적에는 앞으로는 얘를 전자라 그러지 말고 플러스 Q 쿨롬,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양의 매스를 가지고 있는 그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양의 매스와 양의 질량과 양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입자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죠.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존재할 적에는 이걸 전자라 그러지 말고 양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다. 양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 보자. 그죠? 그 양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공. 얘를 이제는 홀이라고 불러요. 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홀로 보자고요. 그죠? 홀. 전공. 홀.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전공의 출현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전공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